네, 안녕하세요. 어서들 오십시오. 주말은 잘 보내셨죠? 제가 맨날 강조합니다만은, 주말에 미국 시장 쳐다보고, 아이고, 주가가 올랐네, 떨어졌네, 고민해봤자, 주말에 아무 소용없으니까, 고민은 월요일 날 아침 개장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죠, 그죠? 미리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더구나, 우리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오늘 살 걸, 팔 걸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다 천천히 고민은 다 잊어버리고 장중에만 고민하고, 장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를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개장가부터 약간 플러스로 나타나길래 미국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잘 버티는구나, 그죠? 우린 좀 잘 버티는구나 하고 잠시 좋아했습니다만은 1분 정도밖에 안 갔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9시 1분 정도까지, 보다시피 시간상으로 봐서 9시 한 1분 20초까지 잠시 상승 플러스로 올라가더니 이후에 금방 마이너스로 밀리고 말았고요. 2352까지 가면서 상당히 거의 한 3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 들어 올렸습니다만은 역시 27포인트의 하락세. 그죠? 더구나 코스닥은 그보다 더 심각해서 2.35% 18포인트를 하락하면서 점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 그죠? 일목균형표가 구름이 있다 그러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적을 꿈꾸죠, 그죠? 기적. 뭡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예외. 지금은 예외일 거야. 주가가 기적적으로 반등할 거야. 기적적으로 반등할 거야. 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9회 말 투아웃인데도 9회 말 투아웃에 홈팀이 예를 들어서 7점 차로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9회 말에 기적적으로 홈런과 온갖 그 안타가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팀이 극적으로 역전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9회 말에 리드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집니다. 그게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상승세냐 하락세냐? 하락세죠. 하락세인지 어찌 않어? 구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냐?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또는 역전을 바랍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은 예외고, 비록 구름 밑으로 떨어져 있지만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이번만은 예외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다른 주식은 다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은 예외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잖아, 그죠?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요번 21일 날, 9월 21일 날, 20일, 21일이죠.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 날 미국의 FOMC가 열리다 보니까, 그 FOMC 일주일 앞두고는 FOMC 위원들은 금리나 금리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아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돼서 소위 블랙아웃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20일, 21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이죠. 22일 날 목요일 아침이 되면은 그 전날 미국의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FOMC 결정이 어떻게 될 건지를 시장의 예상치를 한번 볼까요? 시장의 예상치를 한번 보면요.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FOMC의 그 금리를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예상치입니다만은, 현재 이번 11월 9일 9월 달이군요. 9월 달의 예상치를 본다면, 그죠? 9월 달의 예상치를 본다면 현재 금리가 2.5%, 즉 아퍼 밴드가 2.5%가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로는 3.25, 0.75 올릴 거다.
그죠? 0.75% 올려가지고, 그죠? 0.75%더 올릴 거다라고 하는 쪽에 79%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1% 올릴 거다. 심지어 1% 올릴 거다에 시장은 21%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죠? 우리 지금 2.5니까 0.5% 올릴 거야. 0.5% 올릴 거야. 나름대로 사람들이 53% 정도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3%나 되는 사람들이 0.5% 올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지금은 0.5% 올릴 거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얼마? 0.75% 올릴 거다. 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혹시 1% 올릴지도 몰라가 21%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현재 최고금리가 2.5%입니다만은 9월 21일이 지나고 우리 시간으로 9월 22일이 되면은 아마도 최고금리는 얼마? 3.25가 될 거로 확실시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9월달은 그렇다 치고 연말까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면은 자, FOMC 9월달은 그렇다 치고 자, 그럼 12월 14일 날 그러니까 올 연말에 12월 달이 앞으로 그 FOMC가 9월 달과 11월 달과 12월 달이 현재 3번 남았는데 12월 달에까지의 FOMC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예상치를 본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니까 4.25 될 거다.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2.5인데 요번 9월 달에 얼마 올린다고? 3.25가 될 거라가 한 상황에서 그래서 4.25가 될 거야. 그러니까 9월 달 다음에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0.5 올리고 12월 달에 0.5 더 올려가지고 합해가지고 4.25 될 거냐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38%. 반면에 그게 아니고 연말까지 4.5% 될 거야. 지금 현재 2.5니까 9월 달에 3.25, 요번에 0.75 한 번 더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0.75 한 번 더 올리고, 그래서 4.5가 되고, 그죠? 이거 0.75, 예를 들어서 0.75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3.25가 되는데, 그죠? 3.25가 되는데, 여기서 0.75에서 예를 들어 4.5가 되려고 그러면, 0.75를 또 올려야 돼요. 아닙니까? 1% 올려야 되는군요. 그죠? 맞나요? 3.25에서 0.75 올려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0.5% 올리고 0.5% 올리고 0.75%를 올리고 1% 올려서 올리게 4.5가 되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의견도 42.5%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암살이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아직까지 금리가 이번 9월 달에 0.75% 올린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이 시나리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리즈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2월 달까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나마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다행인데 그 아틀란타 FRB에서 미국의 뱅크 오브 애틀랜타, 그죠? 페더럴 리저브 애틀랜타에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하는 GDP Now라는 통계 자료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GDP Now라는 지표를 본다면, 그죠? 2020년 3분기에 미국의 GDP가 카톡이 계속 나오네요. 자, GDP가 얼마나 될 거냐? 그걸 예상하기로 얼마 전까지 9월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1.23 정도는 되지, 한 1.5 정도, 이건 1.5는 되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1.5%는 무슨 0.5%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라는 쪽으로 예측치가 푹 떨어졌습니다. 그죠? 푹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이게 블루칩 컨센서스라 그래가지고 소위 IB 중요한 은행들의 IB들의 예측치도 이때까지 좋다가 갑자기 푹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달러 금리가 지금은 이번 달 9월 달에 0.75% 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점점 예상과는 달리 점점 나빠질 거다 하는 예측이 미국 시장을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가 안 좋으니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경기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중국은 중국대로 코로나에 뭐라 하면서 엉망이 되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 경기도 안 좋아 중국 경기도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수가 없죠. 게다가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원화에 투자했던 달러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원화 금리를 계속 올리려니까 뭡니까? 소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소위 연끌 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죽겠다고 어성치고 있으니 이것도 못하겠고요. 그러니 정말 지금이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 이상현님 결제가 잘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아마 에어클래스가 아마도 이게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글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종 이게 에러가 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라이브 한 영상도 그 녹화 영상이 나중에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저한테 질문을 올려가지고 그 왜 영상 안 올라가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라이브를 하면은 그 라이브가 그 에어클래스의 서버로 올라가서 서버에서 나중에 그 동영상의 포맷이 변환이 되면서 녹화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서버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종종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라이브 영상이 안 올라가 있으면은 그때는 저한테 Q&A 해봤자 저는 그거 보고 에어클래스 연락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더구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올리면 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재빨리 에어클래스의 소비자센터, 고객센터 이런 데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따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에어클래스의 소비자센터라든지 개발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화해가지고 땡땡거리면은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꼭 마감한 날 결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 끝난 다음에 이상의 날 전에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미리 좀 결제하고 싶은데 그죠? 이렇게 마감하고 나서 꼭 결제하라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이죠. 뭐 그런 점점을 등등을 좀 제가 다시 한번 그쪽에다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상현 님도 혹시 뭐 시간 나시면 그 에어클래스의 어디 소비자 센터인지 뭐 아마 고객센터인지 아마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 전화번호 있네요. 742-12120이라고 전화번호 있네요. 그죠? 742-745-120이라는 전화번호 있으니까 에어클래스 아래쪽에 보셔가지고 거기다 전화하셔가지고 컴플레인을 계속 쏟아 놓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 저도 에어클래스의 나름대로 덕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그래도 에어클래스보다는 여러분들 편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민원이죠, 민원. 그죠?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장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손님 컴플레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점 요새 자영업자들 그 별점 때문에 벌벌 떠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컴플레인 하시면은 아마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Anyway, 다시 돌아가서 무슨 이야기 했죠? 미국 경기 안 좋다. 그죠? 3, 4분기 실적이, 경기가 1.5% 이상의 성장을 예상했는데 택도 없다. 0.5%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죠? 또 하나가 뭐가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 왜 오르겠습니까? 인플레이트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죠? 인플레가 진정된다 그러면은 금리 굳이 올려가지고 경기를 망가뜨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금리는 금리로 올라가고, 경기는 경기로 나빠지고, 인플레이트로 올라가고, 전형적인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오늘, 차트는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차트로 이야기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다시피, 코스피 지수 차트,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예전에 제가 남이의, 그죠? 멀어져 가는 이런 노래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멀어져가는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라는 남이의 노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점점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나스닥 지수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느냐?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의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구름 밑으로 떨어지고 나면, 이게 바로 가기보다는 구름 밑으로 떨어지다가 구름 근처까지 가면서 구름이 저항을 튼튼한지 안 튼튼지를 테스트 해보는 경향이 있더라.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가 다행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구름이 허약해서 이렇게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그렇게 되는 확률은 매우 낮고, 그죠? 작고,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될 경우 확률이 높더라. 그렇게 설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목균형표를 계속 보면 하락할 때 보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상승할 때도 구름 밑으로 위로 나오다가 바로 안 가고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더라. 거꾸로 구름 밑으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내려왔다가 구름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그러다간 가더라.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주주주주주주 밀려버리고 말았죠. 그죠? 그렇죠. 밀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구름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구름에서 멀어지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더라.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맛이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반등을 기대하고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세인데 이 반등을 기대하고 여기서 절묘하게 매수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매도 타임을 놓치면은 망하죠.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 타임을 놓치면 망합니다. 여기서 매수하더라도 매도 타임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주가 매수세로 주식 보유로 전략을 취하기에는 일변으로 가기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죠. 그죠? 떨어졌다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밀리고 말았죠. 가장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본 기억이 언제가 있느냐? 언제였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올라올 때가 가장 얼핏 생각나기로는 당장 생각나기로는 올쇼크 때. 그죠? 1973년, 1979년이죠. 1차 올쇼크가 석유 파동이 1973년이고, 그죠? 2차가 1979년이죠. 그죠? 이때는 그야말로 인플레 플러스 경기 침체. 이제가 전형적인 1970년대 후반의 전형적인 인플레가 경기 침체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리만 사태 때, 이거는 인플레나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만 사태 때는 인플레는 문제가 아니었고, 소위 말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인 거고, 우리나라에 1998년도에 IMF가 왔습니다만은, IMF 왔을 때, IMF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가? 경기 침체였죠. 그죠?
경기 침체였지. 이 당시 IMF 때 인플레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인플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넘었죠. 그죠? 40년 넘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한 40년도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다지 제가 기억하기로 오일 쇼크 되는 게 확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물가는 물가대로 경기는 엄청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모든 기업들이 이 당시에 옛날에 기업들이 어떤 짓을 했냐니까 옛날에 이때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이죠. 그죠? 후반에 기업들이 어떤 짓을 했냐니까 오일 쇼크 때 보너스를 보너스를 뭐로 줬냐? 현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 특정한 회사 이름 안 됐습니다만은 LG다 내 친구 이야기는 LG가 보너스를 현금으로 현물로 준 건 아니군요. 그렇잖아. LG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현물로 주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았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면 4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수가 없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럼 10년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없겠네? 도 아니고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있겠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20년 전에 있었던 50년 전에 있었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오일 쇼크 때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나타났느냐? 갑자기 기름값이 배럴당 2달러, 3달러 하다가 그 당시에 기름값이 배럴당 2달러, 3달러 하다가 갑자기 배럴당은 30달러에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팍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 부담이 오를 수밖에 없고 재정 추진은 적자고 그러면서 갑자기 경기가 급속도로 줄어든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리만 사태는 금융위기였고 IMF 때는 우리나라가 인플레기보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해화가 모자라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뒤엎었던 소위 금융위기가 파고가 우리나라 왔던 것이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었던 것이 이 돈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돈은 풀렸고 그리고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돈을 풀렸기 때문에 금리가 물가가 올라간 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들여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막아지면 당연히 텐데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의 이야기라서 지금 있을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10년 전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안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큰 안목에서 본다면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물가도 오르는 대신에 경기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합쳐진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1980년대의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지극히 비관적인 예상이죠. 그죠? 지극히 비관적인 예상입니다. 지극히 비관적인 예상이니까 반드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가능성은 있다 뿐이지 완벽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면 현재 주가 코스피 지수 현재 2300도 비싼 거죠. 그렇습니까? 비싼 거죠. 아울러서 제가 사실 오늘 할 이야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이야기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니까 미국의 경기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지 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경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금리는 금리대로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경기는 안 좋으니 기업 실적이 좋을 리가 없고, 아니면은 주가가 오르려고 그러면은 증시로 돈이 몰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업 실적이 안 좋더라도 우리 코로나 시절에 기업 실적 안 좋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절에 2020년도에 주가가 왜 올랐느냐? 돈이 증시로 몰렸잖아요. 금리는 낮고 돈이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증시로 몰렸으니까 기업 실적은 안 좋아서나 주가는 올랐다고. 지금은 금리를 들여 올리면서 소위 테이퍼링을 통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시중인으로 들어갔다가 FOMC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증시로 돈이 갈 여지가 없죠. 더구나 금리가 높은데 굳이 리스크 자산인 주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고민할 필요 없이 채권을 사면, 미국 국채를 사면 2년짜리 3점 몇 프로 금리죠. 고민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만기까지 3% 이상의 금리를 넣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식에서 빼가지고 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정시로 돈이 몰려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 실적이 좋을 리가 없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정시로 돈이 몰릴 리가 없으니 결국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 그죠? 40년 전에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볼크는 얼마 전에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폴 볼크, 예를 들어서 뭐 라든지 다 선생들한테 다 배웠으니까, 유명한 선생들 다 그린스팬도 그렇고, 그 뒤에 그린스팬이고 볼크 다음에 그린스팬이고, 그 다음에 버냉키고, 그 다음에 옐런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누굽니까? 파월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 이 양반들이 서서히 FOMC 내려오면서 예전에 다 나름대로 젊었을 때 다 경험을 했을 테니까, 교과서가 아닙니다. 다 나이 충분히 들었으니까,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 30대 다 경험을 했을 테니까 뭐 나름대로 잘 극복할 수 있지라고 않겠나 생각 듭니다. Anyway,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별볼이 없고, 그 다음에 정치로 돈이 몰려야 되는데 정치로 돈이 몰릴 수도 없고, 그러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기가 어렵지 않겠냐.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게 차트로 나타나서 주가가 구름에서 점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그렇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상승 파동으로 보기가 어려워졌고, 그렇죠? 상승 파동으로 보기가 어려워졌고, 그 상승 파동으로 보기 어려워졌던 이유가 뭐냐니까 이 파동이 5개의 파동으로 세분은 안 되더라 하는 게 결정적이죠, 그죠? 이게 따라서 이것이 충격 파동이 아니라면 결국은 조정 파동일 수밖에 없고, 조정 파동이란 말은 뭡니까? 하락세가 이게 충격 파동일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도 5번 파동이 더 남았다. 그러니까 5번 파동이 더 남았으니까 2576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는 이야기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사실 그겁니다. 이미 늦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몰랐던 거 아니다. 알았다는 거죠. 기준선 무너뜨릴 때도 떨어질 줄 알았고,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팔까 말까 오르겠지 팔까 말까 오르겠지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too late, 너무 늦었다. 기왕 늦은 거 에이씨 어차피 못 파란 거 버티자 라고 생각하실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늦었다. 이미 늦었다. 이제 버텨. 이미 늦었으니 too late. 팔기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차라리 버텨. 요거로 생각할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등식격언에 이미는 아직이고 아직은 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는 아직이고 아직은 임이다. 무슨 말이냐? 이미 늦었다 라고 생각된다면 아직 안 늦었다 라는 말이고, 아직 안 늦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라는 이야기 됩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항상 반대다 하는 이야기죠. 주가 떨어졌습니다. 2200, 2365, 2355입니다. 그죠? 에이, 내가 2500에서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2451 때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고, 그룹 밑으로 내려왔을 때 2401 때 팔고 싶었는데 좀 기다려봤고 못 팔았고, 에이씨, 이때까지 팔려고 그러다가 타이밍이 늦었으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버텨. 이미 늦었으니까 버텨. 가 아니고 아직 안 늦었다는 거죠. 나중에 back to the future, 옛날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는 못 팔았겠습니다만은 기준선 간당간당 하다가 내려와서 기준선 밑으로 빵 내려왔을 때, 이때 계획까지 만들면서 와장창 빠졌을 때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버텨 하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팔걸.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못 팔고 여기서 못 팔았으니 이미 늦었지 않냐 라고 해서 이때쯤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아직 안 늦었죠. 그죠? 아직 안 늦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라도 팔았던 게 결과적으로 나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주가가 밑으로 더 내려와 있으면은 그래도 빨리라도 팔았던 게 나았지 않겠냐라고, 그때도 아직 안 늦었던데 괜히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거다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식보다는 현금 가지고 계세요.